볼게요. 얘도 좀 틀렸어. 얘도 틀렸는데 23번이에요. 23번. 근데 여기가 지금 여기가 이런 게 없어. however가 없어요. however가 없어서 이게 전환이 되는데 전환이 됐다라는 걸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뭐 대조나 역접은 아니고요. 선생님 그런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however나 뭐 on the other hand하고 임팩트가 다르다라고 했잖아. 임팩트는 어떻게 달라요? 응? 예를 뭐 그 설명 선생님 여러 번 했잖아.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과일을 좋아한다. 근데 however를 쓰면 근데 너는 싫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돼. 나는 과일을 좋아한다. 난 싫어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임팩트를 쓰게 되면 나는 과일을 좋아한다. 임팩트 사실상 난 완전 없으면 죽는다. 완전 사랑한다. 이해가요? 그때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 이게 임팩트라고 하는 게 쓰는 거에 따라서는 되게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는 앞에서 보면 그 뭐 천재들에게 있어서 창의력과 동착 속에 있다고 믿는다. 사회의 문화적 영향과 원인은 최소화되거나 무시되거나 고려로부터 완전히 배제된다.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요소죠. 그지? 근데 여기서 뒤집지 않고 글이 넘어가. 흐름상. 그리고 트릭이라는 말 여기 요령이라고 이제 뭐 해석해놨는데 선생님도 이거 무슨 뜻으로 해석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정도의 의미예요. 이 지점에서 알아야 될 것은 recognize, 인식하는 건데 individual human, 개개인들의 인간들이 social construction themselves, 이건 강조하는 거죠. 사회적인 어떤 구조물이래. 아니면 뭐 구성 그 자체래요. embody, 이거 구현하다, 구체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reflecting, 반영하다. 더 variety of, 다양한 인말이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어떤 영향력을 they have been exposed, 노출돼 온, to의 전치사 to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게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된 거고 그들의 삶 동안,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동안 사회가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지.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으니까 사회를 배제하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개인의 어떤 뭐 고유한 것이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사회를 제외하고는 형성되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제 잘 이해를 못하면 어떤 개인성하고 뭐 독창성이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같이 보게 되고 사회는 그것과는 분리되어 있는 개념인데 사실은 개인이 사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개인의 독창성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인 어떤 부분이 당연히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의 개인성은 뭐 하는 것이 아니고 부인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정한 사회적 산물 또는 문화적 경험에, 이게 다 인생이잖아요. 리브즈죠, 리브즈. 살아오면서 느꼈던 거, 뭐 내가 접했던 거, 내가 대화를 했던 거, 사람들로부터 뭐 책을 읽었던 거, 이 모든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 근데 이게 주제에 해당해요. 주제. 답이 1번인데 개인성에 내재한 사회적 속성의 인식. 그러니까 개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로부터 독립된 것이 아니고 사회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뭘 이제 해석을 잘못해서 어떤 거를 답을 썼는지는 모르겠어. 틀렸다는 것만 표시되어 있고 지금 이거는 몇 번을 썼는지는 안 나와 있어서 선생님 생각에는 뭐 이런 거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독창적인 생각과 종래의 생각을 구분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 자, 선생님 이제 이거 그 색깔 다른 걸로 하는 게 얘가 지금 사실 색깔을 좀 잘못한 것 같은, 얘하고 지금 같은 이유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로 시작됐다가 여기서 뒤집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얘가 완전히 대조 역접이면 however나 on the other hand가 들어가. 근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상 이 정도의 의미예요. 완전히 뒤집는 게 아니야. 깊게 들어가면 사실 개인의 독창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종속되어 있다, 그 말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흐름을 이제 놓치면 엉뚱한 답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23번을 많이 틀렸더라고. 자, 이제 29번으로 넘어갈게요. 친구들이라는 게 중3 아이들이요. 자, 29번으로 넘어가는데, 근데 이제 이거 아까 전에 선생님 물어보니까 채윤이가 아주 훌륭한 답변을 했어. 뭐라고 그랬냐면 1번이 너무 명확하게 틀렸어. 그러니까 나머지가 헷갈린다 하더라도
이걸 넘어가면 안 되죠. 사실은 1번에서 답 내고 넘어가는데 불안하니까 읽어봤더니 어디서 이제 계속 걸려요. 어디서 계속 걸려? 이거 몇 번이니? 4번인가? 이거 4번? 아니 4번 아니구나. 3번. 3번에서 계속 걸리는 거지. 왜냐면 얘는 부사고 얘는 명사니까. 부사가 어떻게 명사 수식해? 3번. 이러고 틀린 거죠. 응? 이러고 틀린 거야. 한번 살펴볼게요. 얘는 지금 위치 이유가 완전해요. 완전한 문장이니까 위치 안 되지? 관계부사 where 정도가 적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더 프로비전이 주어야. 그러니까 동사는 is, 어쨌든 단수 형태가 적절하겠죠? 시제 문제 아니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이걸 아마 대부분 오답을 선택했을 것 같아. 답은 뭘 썼는지는 몰라요. 틀렸다는 것만 이제 내가 받았기 때문에. 뭘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뻔해요. 얘 선택했을 거야. 근데 이제 이거는 어법 문제가 해석을 안 해도 돼서 형태만으로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는데 얘는 해석을 해야죠. 왜냐면 형태로 보게 되면 부사가 명사 수식하는 구조니까 선택했을 건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 문장이 겹쳐요. emphasis,라는 명사 다음에 전치사가 겹쳤는데 이 전치사가 여기가 연결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demonstrating이 또 들어가는 거야. 앞에 겹치니까 demonstrating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necessarily,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네요. 여기 necessarily 다음에 demonstrating이 들어가는데 겹치니까 안 써주고, 원래 necessarily,는 그러니까 뭘 수식하는 거야? excellence가 아니라 demonstrating을 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몰랐을 수도 있어. 분명히 내가 아는 상식 내에서는 부사가 명사를 수식한다. 아예 수식할 수 없다. 그렇게 봐도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번이 너무 명확하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똑같은 얘기로 3번도 너무 명확하게 부사가 명사 수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얘가 다른 걸 수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지. 이해가요? 이 문장에서 엑셀런스를 반드시 수식할 거. 근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다면 네가 뭘 했어야 맞아? 해석을 해봤어야 맞죠. 해석을 해봤어야 맞잖아. 그래서 뭐 얘는 조금 더 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면 사실 뭐 1번이 명확하게 틀렸다는 자신감이 있었으면 틀리지 않았을 텐데. 자, 그래서 3번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적절한 거죠. 1번이 틀렸고. 자, 4번은 CA as B 구조인데 A가 what이 받아요. 앞에서 관계대명사 what이 받아. 그러니까 없는 게 맞는 거고. 근데 as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 형태 나온 거 이상하지 않죠. 그래서 얘도 적절해요. 됐지? 그 다음 마지막 거 5번 볼게. 자, 마지막 구문에 the participant, 얘는 지금 3인칭 단수에서 does not win or plays인데 얘가 부정이기 때문에 원형의 형태로 쓴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문장이 겹치면 똑같은 표현 안 쓰니까. 근데 앞에 나온 does는 복수기 때문에 do로 받은 거지. 그래서 그대로 win or plays예요. 그러니까 이건 잘 쓴 거죠. 얘는 대동사 문제고. 그래서 3점을 준 이유가 얘를 지금 뭘로 준 거예요? 함정으로 준 거죠. 이거 선택하라고, 노골적으로 선택하라고 준 거야. 근데 다 걸려든 거죠, 이제. 그리고 우리 모평이나 실제 수능에서 어법 문제가 1번이 정답인 경우가 별로 없대요. 그래서 이제 더 확신이 없었을 수 있죠. 1번부터 저길까? 1번부터 그래서 이제 걸린 거죠. 아무튼 간에. 자, 31번 갈게요. 31번하고 32번은 2점짜리 문제고 33번, 34번이 3점짜리인데 그 난이도에 대해서 그대로 반응한 것 같아. 그리고 31번을 많이 틀렸고 32번은 그래도 많이 맞았고 33번, 34번 또 많이 틀렸더라고. 자, 이거 봅시다. 31번 볼게요. 이거 이제 세익스피어가 말한 내용을 인용한 거죠. 이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게 주어야, 대시 주어야. 대시 이렇게 묶어놔야죠. 이렇게 동사고. 그래서 대시 받는 거는 얘는 지금 지시 대명사가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장미라고 부르는 것. 장미라고 부르는 건데 그걸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장미인데 뭐 내가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 거야. 뭐 바꾼다기보다 나만의 어떤 이름을 지어줬어요. 뭐 굉장히 달콤한 냄새가 나는 핑크 뭐 이렇게 지어줬어. 그럼 내가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장미의 본질이 바뀌어요? 바뀌지 않지? 그래서 그것은 달콤한 냄새가 날 것이다.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해도 달콤한 이름이 갈 것이다. 그죠?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한 말인데, 자, 그 얘기를 끌어 들어갔어. 이 셰익스피어의 생각이 포인트, 가리키는데, 차이를 가르친대. Between roses and say. 말하자면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페인팅과.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것만 보더라도 무슨 얘기 하겠다는 거야? 장미하고 그림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의 전개 방식은 대조야. 그 여기서는 이제 장미를 얘기하고요. 밑에 내려가면 그림에 대해서 얘기해요. 돼요? 그래서 선생님 친절하게 지금 다 마킹을 해놨어. 그러니까 장미는 이렇게 취해지지 않는다. 베이클은요, 탈 것이라는 뜻이잖아, 탈 것. 근데 이게 의미를 전달하는 매개체라는 의미도 써요. 실제로 써. 의미를 전달하는 어떤 매개체. 그런 걸로 써. 근데 본문에서 메디에이션이라는 단어도 매개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건 같은 표현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의미와 메시지에 전달하는 그 매개체. 베이클은 태우는 거야. 근데 뭘 태웠냐면 여기서는 의미하고 메시지를 태웠어요. 그것으로 취해지지 않는다? 그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됐지? 이게 지금 뭔가 빠졌네요. 이거. 아, 이게 지금 빈칸의 내용인데, 선생님 그거 안 하고 넘어갔구나. 자, 이 자연물은, 장미 같은 자연물은 뭐, 이게 이제 문제야. 여기가 이제 문제였어요. 뭐 되지 않는다. 됐지? 일단 그 부분 넘어가고요. 왜냐면 여기서는 알 수 없으니까. 여기서 알 수 없으니까. 자, 보면 의미와 메시지의 매개체로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자, 장미는 뭐에 속하냐면 어떠한 전통, 엄밀히 말하면 이런 스타일, 이런 양식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양식, 뭐 전통, 이런 거 무슨 말이야? 언어의 전통. 언어가 어떤 말하는 방식이나 뭐 의미하는 바, 전달하는 바 그런 게 있겠지. 지금 그 말하는 거야. 자, 그것들은요, 이해되지 않아요. 어떤 걸로는? 문화와 관습의 틀 안에서 이해되지 않는다. 왜냐면 그건 그냥 존재하는 거잖아. 내가 쟤를 인식하고 뭐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저걸 로즈라고 부르기 시작하기 전부터 걔는 존재했겠지? 누군가가 쟤는 로즈야 라고 얘기를 이제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그걸 부르기 시작한 다음에 사람들이 로즈라는 말을 들으면 걔를 떠올리긴 했지만 그걸 다른 사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고 해서 걔가 원래 있었던 본질적으로 존재했던 장미가 안 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언어가 가리키는 것 또는 언어가 의미하는 것과 실제 존재하는 것 사이에는 사실은 뭐가 있어요? 괴리가 있죠. 떨어진 게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말을 좀 알아듣는 이해하는 강아지가 있다고 쳐. 걔한테 가서 로즈 이러면 걔는 그 로즈라는 말을 다른 주인한테 공 같은 걸로 배운 거야. 그럼 걔는 공 찾으러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름이 그 본질을 가르치는 건 아니지. 이름은 지시물일 뿐이야. 저거라는 지시물일 뿐이에요. 됐지? 근데 이제 이 부분이 키예요. 해석되지 않는다. 이해되지 않는다. 장미 이런 자연물 같은 것은 해석되지 않는다. 뭐가 해석되고 뭐가 이해되는 거야? 언어요. 언어. 자, rather.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정보를 주는 건데 오히려 다르단 얘기지? 이 위의 내용과 지금 내용이 다르단 얘기죠? 장미라고 하는 것은 지각되어지고 음미되어지는데 비교적 직접적으로 뭐를 통하지 않고 장미라는 언어를 통해서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장미가 있다라고 하면 나는 직접적으로 걔를 만지거나 냄새를 맡거나 볼 수 있지. 근데 언어를 통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내 눈앞에 없고 누군가가 나한테 장미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할 때. 야, 그거 있잖아, 장미. 너 몰라, 장미? 그거 왜 빨간색이고 뭐 냄새 되게 뭐 좋고 막 가시도 있고 이런 거. 그게 인식하는 거고 그게 이해하는 거잖아. 자연물은 그대로 내 눈앞에 있으면 나는 지각할 수 있지. 그죠? 그러니까 이해하고 지금 요거 이 녀석이 이 문제를 푸는 근거예요. 자, 오히려 장미는 지각되어지고 음미되어지는데 직접적으로 뭐 없이 intellectual mediation 이게 뭐라고? 이거요. 매개체. 자, 그리고 what they are called 그들이 불려지는 것이 얘가 주어예요. 그것이 개인적으로든 집합적으로 어떤 집단적이든지 has a little bearing
자, has little bearing on은 뭐뭐 거의 관련이 없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사람의 인식이라는 거, 경험이라고 하는 건 다 다를 수 있잖아. 장미라는 이름을 듣지 않고 누군가가 그것을 경험했다면 그 사람은 다른 개념으로 경험했을 수 있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장미라고 하면 뭐 사랑의 상징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로맨틱한 어떤 걸 떠올리잖아. 근데 어떤 사람의 경험이 어렸을 때 이 사람이 막 홀로 버려져서 뭐 부모도 없고 막 혼자 커야 되는데 거기는 먹을 건 하나도 없는데 장미만 있는 거야. 그럼 그 사람한테 장미는 로맨틱한 경험일까? 전혀 그렇지 않겠죠? 아니잖아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제 로지야. 근데 온디 아더핸드를 통해서 무슨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림 얘기하겠대. 돼요? What a work of art is titled. 어떤 예술 작품이 이름이 붙여진 것.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야? 그림의 이름이죠? 그림의 이름. 예술 작품에 이런 타이틀이 붙었어. 그럼 제목이 되죠? Has a significant effect on. 뭐뭐에 아주 significant, 뭐 중요한 그런 영향을 미치는데 the aesthetic face. 미학적인 측면이겠지. 그것이 제시하는,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 얘가 on이 여기서 한 번 나오고 여기 한 번 나와. 그러니까 이게 significant effect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the quality. We correctly perceive in it. 우리가 그 안에서 올바르게 인지하는 그런 특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자, Painting of Rose, 이 장미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by a name of other than one. 그 장미라는 그거 이제 이름으로 부를 때 그것이 가질 수도 있는 거, might well 동사 원형 뭐뭐 할 것이다 이 말이고 다르게 냄새가 날 것이다. 미학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본질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언어를 통해서 인식하는 것과는 다른 차이가 있다는 얘기 하는 거지. 근데 장미 그림인데 그 장미 그림에다가 이름을 붙인 거야. 이름을. 어떤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어렸을 때 굉장히 막 안 좋았던 경험. 그래서 뭐 내 인생에서 최악의 시간. 근데 막 장미가 막 이렇게 엄청 피어 있어. 어떤 사람은 장미밭에 자기가 뭐 사랑했던 어떤 사람하고 뭐 프로포즈를 하는 순간에 대한 어떤 그림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행복한 어떤 추억이겠죠. 그래서 뭐 나의 가장 행복했던 기억, 뭐 추억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같은 걸 지금 지칭하는데 굉장히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경험을 하게 만들잖아. 맞아요? 그렇게 이제 인식하면 돼. 그래서 중요한 거 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여기에서 얘는 however 같은 느낌으로 썼어. however라기보다는 위의 내용보다 이런 내용을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를 통해서 앞뒤의 내용이 바뀌어요. 앞에서는 장미에 대한 얘기를 했고 지금 여기서부터는 그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글의 전개 방식 파악해야 돼. 자, 넘어가요. 32번은 별로 안 틀렸어요. 많이 안 틀렸어. 자, 첫 번째 문장은 도입부죠? 도입부. 그러니까 이거는 통념에 해당해요. 글 쓴 사람 입장에서는 통념에 해당해. 그걸 이제 however로 뒤집고 있죠. 이 유전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성에 대한 위협. 생물의 다양성은 필요하지 않아? 필요해요. 다양성이 없으면 그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지 않아. 그리고 아직 우리가 지금 자연에서 존재하는 모든 종의 역할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아서 어떤 종이 없어진다는 것은 지금 자연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아무튼 however를 통해서 지금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지. 인간들이 현재 완료 진행이야 바꿔왔는데 다양한 그 자연 서식지들을 A with B 형태지 뭘로? Artificial Monoculture called Millennia. 밀레니아는 수천 년이죠. 밀레니아 어미 이제 천년이 되는 거고 얘는 복수 형태야. 수천 년 동안 인공적인 단일 경작지로 바꿔왔대. 그러니까 뭐를 없앤 거야? 생태계의 다양한 종이 그 서식하는 공간을 예를 들어서 뭐 이걸 우리 같이 뭐라고 하죠? 우리
그 쌀 짓는데 우리 논이라 그래요? 다 논으로 바꿔버렸으면 그 생태계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생물들밖에 못 살 거 아니야. 기존의 환경에서 살 수 있던 종들은 뭐 멸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없앤 거지? 다양성을 없앤 거죠. 근데 뭐가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 제네릭 인지니어링. 왜 제네릭 인지니어링이 뭐 하는 건데? 유전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수한 어떤 종만을 남기는 거잖아. 뭐 복제를 하든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암 같은 안 좋은 그런 거 다 배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양성이 없는 거죠. 다 일괄적으로 통일시켜 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그 유전공학이 다양성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해서 유전공학을 연구하거나 뭐 그 인체 실험을 하거나 막 이런 걸 반대하고 막 운동을 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글 쓴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미 수천 년 동안 그 인간에게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가축에 대한 그 뭐예요?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가축에 대한 식량은 왜?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육류에 대한 육식 소비에 대한 수요가 엄청 많기 때문에 걔네들을 먹이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그 콘 있잖아, 콘, 옥수수 같은 거 생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점점 육류 소비량이 늘어나니까 얘네들이 먹어야 되는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농지를 더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개간하겠죠. 기존에 있던 다른 공간을 개간해서 거기에도 또 심어가지고 생산하니까 계속해서 뭐 하고 있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만 지금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뭐 하고 있다고? 먹기 위해서도 지금 생태계를 계속 파괴하고 있는 상황이야. 뭐 그 얘기까지는 안 나왔지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나오죠. Real threat. 그래서 생물 다양성에 대한 진정한 위협이 이런 건데, 먹이기 위한, 인간의 인구를 먹이기 위한 그 농경지로 바꿔가는 것.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한 게 뭐예요? 문제 제기지. 이게 지금 문제니까. 뭐가 문제가 아니야? 제너럴 인지니어링 문제가 아니야. 이게 문제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죠. 해결책을 제시했잖아. 어떤 거? 여기 이제 답이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피해야 되는데 뭐 하는 것을 피해?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을 피해야 돼요. 해결책을 제시했어.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 제너럴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뭐 아직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좋은 점을 얘기해줬고, 왜냐면 유전공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단일 경적이 문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됐죠? 자, 33번으로 넘어갈게요. 33번. 자, 33번이 이게 도입부면서 이 도입부는 바뀌지 않아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주제에 해당하겠지? 뒤집히지 않기 때문에. since는 여기서 때문에라는 뜻이고, 자, 인류가 at once. at once는 무슨 뜻이 있어요? 채영아, 무슨 뜻이 있어? 뭐라고요? 크게 얘기해줘, 크게. 여기서는 at the same time의 뜻이죠. at once는 동시에, 한 번에, 뭐 즉시란 뜻도 있고요. 동시에 similar하고 different 하대. 유사하면서, 비슷하면서 동시에 다르대요.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they should be treated. 대우받아야 되는데 equally, 동등하게. 근데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비슷하기도 하고 유사하기도 한 것 때문에. 서치 어뷰, 이게 주어야. 주어이면서 이 서치라는 말은 앞에 나온 내용을 받겠지? 그런 관점. 자, 그래서 이 인간의 획일성이 아니라 이 어떤 획일성하고 유니폼리티 하면 보편성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 획일성이라고만 해석을 해놨네.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 동일하게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차이와 이 획일성과의 상호 관계에 평등의 기초를 주는 이런 관점이 그런 관점이 이렇게 쌓는데 뭘 쌓냐면 그 개념 안에다가 그러한 개념 안에다가 평등성이라는 것을 가져가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평등이란 얘기를 하면 동일하게 취급을 받는 게 평등이죠.
차별하지 않는 거. 그게 평등이잖아. 근데 사실 그 개념이 협소한 의미라는 거죠. 평등이라는 개념에서. 그러니까 평등하려면 어떻게 해? 나하고 저 사람의 차이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뭐 한국 사람들의 문화에서는 뭘 먹지 않아. 되게 뭐 전통적으로 뭐 되게 부정하게 생각해서 그 먹지 않는 문화가 있는데 어디를 갔더니 평등하게 다 드세요 이런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진 어떤 차이가 무시된 거죠. 그거는 평등하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게 유사한 부분, 인간이 모두 동일하다, 뭐 인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다른 건 어떤 다른 거예요? 보통 이제 문화적인 요소들이야. 문화적인 요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고려가 돼야 되고 그 다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평등하다. 이건 이제 이런 글이에요. 이 글이. 그래서 평등이 뭐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동등한 자유나 기회를 포함하고 인간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우리가 유사성과 차이점을 고려하도록 요구한다라는 게 이제 이게 핵심이 되겠지? 근데 이제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게 이런 구문. 이제 보면은 웬부터 시작했는데 이 데이가 일단은 지금 레터가 얘를 받아요. 앞에 선생님 표시해놨는데 얘는 유사성이고 얘는 차이점이야. 이 유사성이 전자고 차이점이 후자예요. S 붙었으니까 둘 다 복수 개념이지. 그래서 얘는 레터라는 개념이 이 레터라는 개념이 얘는 지금 차이점을 받아. 그러니까 이런 것이 relevant한테 문장 안에서 겹치기 때문에 쓰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관련이 없으면 평등이라 이건 수반하다 이런 뜻이고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균일하거나 동일한 대우를 필요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거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뭐 누구는 어떻게 대하고 누구는 어떻게 대해주지 않고 이런 거 말고 동등하게 대하는 거 그게 뭐 할 때 관련이 되어 있을 때 근데 이제 뭐가 관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다 하면은 렐러번트가 생략이 돼 있어 이 차이점이 관련이 있을 때는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대우를 요구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우리 문제를 풀 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와야 돼. 그래서 다른 권리를 이건 누리다란 뜻이야. 인저이는 즐기다보다는 누리다가 좋아요. 그래서 평등을 누릴 다를 권리를 요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맞는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는 거 아니면 그게 고려받을 수 있는 상황 그게 이제 평등의 협소한 개념이 아니라 넓은 개념이라는 거지. 그래서 어디서 이제 답을 찾아야 되는지 찾으시고 그 다음에 얘가 마찬가지로 똑같은 걸 얘기해요. 자 이거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뭐 하는데 완전한 인정 합법적이고 렐러번트한 그런 차이점에 대한 완전한 인정도 포함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선생님이 밑에 잘 설명해 놨으니까 나중에 이제 PDF 보시고 찾아보세요. 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고 주어진 도입부부터 뭐 뒤집히는지 아니면 그 주제가 강화되는지 그런 거부터 뭐 어느 부분에서 빈칸의 내용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그 다음에 사실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 글 같은 경우는 이걸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레터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후자가 뭔지 찾으려면 예를 들어서 이건 사실 바로 앞에 있는 내용에서 따라오면 되는데 이거 자체를 후자로 볼 수 있잖아. 그럼 또 이게 전자로 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식으로 보면 또 이제 글이 되게 계속 위에 가서 또 헤매야 돼. 그래서 레터가 그리고 레터는 또 이렇게 보면 단수 같잖아. 근데 이미 복수 취급했어요. 복수 취급했어. 그래서 얘를 받는 거야. 그리고 밑에서는 계속 데이로 받고요. 마찬가지 25인지 모르면 또 그것이 요구한다. 이렇게 또 해버리니까 그게 또 뭔지 몰라. 그래서 대명사가 뭘 받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이 글은 제대로 문제를 풀 수 있어. 됐죠? 33번은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34번 볼게요. 자, 34번은 사실 뭐 틀릴 만큼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요. 이거 왜 3점으로 했는지도 모르겠어. 사실 이거보다 오히려 32번이 더 까다로워 보이는데 32번 사실 안 까다롭거든? 2점짜리고 34번이 3점인 이유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자, 이건 첫 번째 문장에서 이 프로토피아라는 개념을 설명해. 근데 일반적으로 앞에 프로가 붙으면요,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무엇을 찬성하거나, 그러니까 친이라는 뜻이죠. 찬성한다기보다는 친. 반대 개념 말고, 그지? 그 다음에 앞이라는 개념이 있어. 앞. 여기서는 앞이죠. 진보하다 그럴 때, 프로그레스 할 때 그건 앞으로 나아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 설명도 해요. 이 프로토피아라는 말에서 이 프로라는 말은 이 뭐 진보, 과정과 진보라는 개념에서부터 스탬프로는 뭐뭐로부터 유리하다 이 뜻이고, 어쨌든 뭐 그것은 과정인데 어떤 과정이냐면 in the protopian mode, 이건 모드는 양식, 방식 이런 뜻이 있고, 자 things,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상황. 자 이런 것이 are better, 더 나은데 오늘 어제보다 오늘 더 낫다. 이거 있잖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나아지는, 우리말에 뭐가 있어요? 순 우리말에 뭐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나아지는 그거 있잖아요. 네 글자인데 몰라요? 시나브로란 말 있죠? 비슷해요. 이게 비슷해. 시나브로가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자, 이거 그래서 이 더 나아진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일드가 여기서는 좀 적은 거야. 적은 거. 뭐 온화한다기보다는 가벼운 거. 그 다음에 이게 subtle progress라는 단어로 와요. 미묘한 발전, 뭐 미묘한 진보, 뭐 약간의 진보. 그러니까 계속 지금 똑같은 얘기하는 거지. 뭐 얘기하고 있어? 프로토피아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 근데 얘가 지나치기가 쉽대.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조금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조금씩 나아지는 거라고 했잖아. 조금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프로토피아가 이전보다 지금 조금 더 나아진다는 게 만들어내는데, 뭘 또 만들어내냐면 또 많은 새로운 문제를, 그러니까 새로운 이점들만큼이나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대.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좋아지는 게 눈에 띄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어제의 문제가 오늘의 문제는 어제의 기술적 진보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어제 무언가 새로운 어떤 기술이 발표가 됐어. 아니면 누가 만들어서 이제 그런 것을 상용화시켜서 이제 무언가를 만들어서 이제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있는 거야. 너희는 지금 상상도 못하겠지만 선생님이 너희 나이만 할 때는 물을 사 먹는다는 개념은 생각도 안 했어. 상상도 못했어요. 물을 사 먹을 거라는 거. 그냥 뭐 진짜 막말로 어디 가다 아파트 말고요. 그냥 일반 주택 있는데 가서 지나가다가 저 죄송한데 목이 너무 말라서 그러는데 물 한 잔 주실 수 있는? 그 물 얻어 먹을 수 있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은 뭐 말도 안 되잖아. 그리고 뭐 편의점 가면 지금 물 없는 데 없잖아. 어디 가나 물을 살 수 있죠. 어디 가나 물을 살 수 있잖아.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야. 근데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편하게 물을 사 먹을 수 있는 게 또 뭘 만들어냈어? 그 물을 담는 통,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만들었죠. 뭐 그게 기술적 진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물을 사 먹을 수 있는 거, 어디 가나 물을 편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뭐 그게 저거 담아놓으면 잘 상하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결국 밀봉된 상태로 놔두면 몇 년이고 보관이 가능하잖아. 그거는 편리 아니야? 편리? 뭐 우리 집에 지하실 있다고 치고, 아파트니까 없겠지만 지하실 있다고 치고 내가 거기다가 이제 막 쌓아놓으면 몇 년 안에는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가지 않아도. 그건 편리잖아. 근데 이제 이걸 내가 계속 걔를 먹는다고 하면 그 쓰레기인데 어떻게? 뭐 분리수거해? 그럼 나와야 되잖아. 어쨌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어떤 기술 때문에 뭐가 만들어진 거, 새로운 문제가 만들어진 거지. 근데 우리가 갖는 많은 것들이 그렇다는 거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 그럼 기존의 무언가를 극복했어요. 근데 새로운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지는 게 새로운 문제 때문에 가려서 잘 보여지지 않아. 자, 봐봐. 선생님 이제 색깔 다른 걸로 체크해냈어. 그래서 어제의 문제가 어제의 기술적 진보. 그 다음에 오늘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내일의 문제가 될 거야. 이게 계속 뭐예요,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해결이 되면 어떤 게 다시 가서 무는 거 아니야. 이걸 받는 게 지금 서큘러야. 순환적인 확장. 문제와 해결책의 순환적인 확장이, 그게 이제 빈칸의 내용이 되죠. 가려버리는데 뭐를? steady accumulation. 이게 뭐야? 아까 얘기했던 프로토피아. 프로토피아 맞나요? 발음이 뭐지? 프로토피아. 이걸 가려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그거에 대한 글이잖아. small net benefit. 이게 뭐예요? net benefit. 총량이야. 총이익.
net profit이라는 단어 많이 써요. net profit. 응? 근데 이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기는 아주 작은 이 순이익의 꾸준한 축적을 보이지 않게 한다. 가려버린다고. 근데 이 얘기는 사실 위에서 다 얘기했던 거잖아. 그쵸? 그 이제 마지막 줄에 마지막 줄은 아니고 다음 줄에 few percent positive difference 이것도 뭐예요? 조금 나아진 거. 그러니까 이것도 뭐 가르치는 거야? 프로토피아. 계속해서 그거 나옴. 본문에서 그러니까 이 프로토피아라는 게 어떻게 바꿔 쓰이는 패러프레임 했는지도 찾아야 돼. 그래서 많이 반복되는 그 절은 그거 뭐가 돼요? 걔가 주제가 돼요. 핵심 내용이거나 주제거나. 얘는 계속 반복되니까 찾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7번하고 39번이 선생님 봤을 때는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 이 저기에서는요. 37번하고 39번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어질 글의 순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주어진 글을 읽고 첫 문장들을 읽어야 돼. 주어진 글이 뭐야? It can be difficult, 어려울 수 있대. decide, 결정하기가. fine art는 순수 예술 같은 거죠. 순수 예술의 위치를 그 fine art를 열거하고 있어요. such as oil painting, watercolors, and sketch or sculpture.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하죠. archival institution, 기록 보관 기관에서 얘네들의 순서를 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뭐가 나와? 어떻게 어려운지, 뭐 얼마나 어려운지, 무엇이 어려운지 그 정도의 표현이 나와야겠죠? 자, 첫 번째 A 읽어보세요. A. The best archival decision about art. 예술에 관한, 미술에 관한 최선의 기록 보관 결정은 do not focus on.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다.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다. on territoriality니까 이건 영토권이죠. 그거 설명하는 말은 해석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or the questions of monetary value or prestige. 또 뭐에? 금전적인 가치나 어떤 위신의 문제.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건 기록 보관 결정을 어디다가 할지 하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기준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얘가 지금 어떻게 어려운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안 나오죠. 얘가 이제 키예요. 이 벗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 왜냐면 얘가 뭔가를 뒤집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 반드시 앞에 지금 다루는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두 개만 찾으면 물론 그래도 두 개의 묶음이 앞에 있을 때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한 66%는 푼 거야. 앞에 있는 것만 찾으면요. 그런데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뭐를 가져가요? 미학적인 가치를 가져간다. 그럼 앞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 미적 가치 말고 다른 가치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죠. 그것이 엘리베이터 올리는 거야. 올리는 거예요. 여기 격상시키다라고 되게 멋지게 해석해놨네. The job of evaluation into another realm. realm 영역이죠. 그래서 또 다른 영역으로 evaluation은 평가인데 미술 작품을 평가하다보다는 보통 감정이란 말 하잖아. 감정. 그래서 그러한 일을 격상시킨다. 돼요? 근데 지금 미적 가치 말고 다른 무언가의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가 A에서 나왔어? 안 나왔죠. 그러면 일단 C가 무조건 B 앞에 나오겠지? C,B는 이미 잡은 거지? 돼요? 근데 이제 A로 다시 돌아가 봐. 돌아가면요. 이거 지금 선생님이 여기 까만색으로 여기 한 게 마지막 문장인데 최선의 결정, 어떤 거? 기록 보관하는 데 있어서의 최선의 결정은 어떤 증거 가치가 존재하고 그 품목에 무엇이 최선의 초점을 맞춘다? 결론이죠. 그럼 이거 어디 나와야 돼? 마지막에. CB는 붙어 있고 A가 마지막. 문제 풀었네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굉장히 정확하게 해석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다 모르는 단어가 별로 없고 대충 이제 무슨 뜻인 줄 아는 거 가지고는 못 풀어요.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얘는 정확한 해석이 필요해. 이거 여기에 대한 설명도 선생님 다 해놨으니까 보세요. 자, 39번. 네. 이거는 이제 걔도 줄 거야. PDF하고 파일을 보라고. 그래도 또 나왔어요.
레더. 자, 그것보다는 오히려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 뭐 A면 B. however는 아니지만 어쨌든 무언가가 그 뭐예요? 주어지고 난 다음에 얘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되 연관성 가지고 있기. 아까 선생님 임팩트 설명도 했는데 얘랑 비슷한 게 however는 완전히 대조나 역접인데 야 예를 들어서 뭐 누가 공부를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거보다는 이게 더 좋아. 그럼 걔네가 반드시 대치될 필요는 없지. 종류는 비슷하지만 다른 거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however하고 on the other hand 이런 것과 다른 거는 뭐 but이나 이런 것 그런 의미예요. 근데 어쨌든 맥락상 다른 게 있어야지. 그리고 앞에서 무언가가 제시돼야 돼. 그래야 그것보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레더가 나오고 나서 그게 나오면 더 이상한 거고. 됐죠? 자, 이벌브 진화하다 발전했는데 자연스럽게 as certain devices were found in practice to be both workable and usable. 특정 방법이 실제로 유용할 수 있고 뭐 유용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자연스럽게 발전했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 녀석. 자연스럽게 발전했다라는 게. 이것보다 이렇게 했다. 자연스럽게 발전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위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뭐 어떤 단계에 의해서 정해진 절차에 거쳐서 이런 식으로 된 말 다음에 뭔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돼요? 그럼 이거 이제 문장 단위로 나눠놨어. 보세요. 영어에는 문법이 없다. 영어에는 정해진 문법이 없대. 그러나 영어 언어 사용에 관한 어렴풋이 정의된 몇 가지 규칙이 있고 문법은 없지만 규칙은 있고 문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의 체계적인 처리 방식은 이러한 규칙들을 정리하고 그것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문어와 구어에서와 마찬가지로 문어와 구어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문법이 필요하죠. 영어의 문법은 그것의 사용의 결과물이고 그것의 결정 요인은 아니다. 그게 뭐하고 다르다는 거야? 문법과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어나 구어의 문법과는 다르다는 거지. 자, 영어 문법에 관한 미리 정해진 규칙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이렇게 된다. 그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얘가 정확하게 보여야 돼. 정해진 것은 없고 자연스럽게 발전했다. 그러니까 이 레더가 여기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레더가. 됐지? 자, 넘어가고 41번에 의외로 41번은 또 많이 틀렸어. 근데 41번은 사실 그러니까 어휘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차라리 이해하겠는데 이 어휘 문제는 여기서 클로즈가 들어가면 안 되고 뭐 거의 없는 이 정도가 들어가야 되고요. 근데 지금 주제 문제를 틀렸는데 근데 이거 이제 뭐 이런 구조 선생님 여러 번 설명했지만 자 문장 제일 처음과 문장 맨 마지막에 같은 얘기 하는 거 우리 뭐라 그래요? 뭐 논설문 같은 경우에 뭐 쌍괄식, 양괄식 이렇게 얘기하고 문학작품 같은 경우 뭐 스미 쌍괄 뭐 이런 게 얘기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 근데 지금 같은 얘기해요. 같은 얘기해. 그럼 이제 이 문장의 내용과 이 문장의 내용을 선생님이 이렇게 뽑았어요. 충분한 문맥이 제공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문맥을 제공하지 않는 작자는 뭐 하는 것이다? 잘못하고 있다? 이 얘기하고 있어. 그럼 뭐가 해야 된다는 거야? 문맥을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글은 주제가 뭐냐면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등대로서 글쓰기에 있어서의 문맥 이런 거죠. 근데 이건 틀릴 이유가 없는데 이건 많이 틀렸더라고. 아마 시간이 없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해요. 다른 앞에 문제 푸느라 시간이 없어서 41번부터는 빨리 보느라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PDF 잘 보시고 훑어보세요.